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조금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페도 9시 이후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투자 2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린벨트에 대해서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투자 금액 대비 큰 돈이 되는 땅은 그린벨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당연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보다는 저렴하게 되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급속도로 해제되는 추세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박정희 정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린벨트는 해제되면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 1기, 2기 다 그린벨트고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대부분 그린벨트인데요. 3기 신도시도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죠. 최근 대규모 개발은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진행된다. 그린벨트 지역은 대체로 경관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이 뛰어난 곳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도로에 접해 있고 보존 가치가 없는 곳들을 이제 그린벨트가 풀어서 개발을 해왔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세금을 매길 때 개별 공시지가를 하는 거죠. 붙여놨다. 따라서 거래가격도 낮아 비교적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로또 복권이 되는데요. 풀리지 않아도 그린벨트 자체도 주변 시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될 경우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뒷부분에 그린벨트 투자로 수익을 얻은 그 결과를 뒷부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항상 있으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제되지 않더라도 보통 매입가가 낮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매매를 통해 수배 수익이 가능하다. 즉 가격 경쟁력도 무시 못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금은 솔직히 서울 수도권의 몰빵의 시대죠. 51%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해제 및 개발 압력이 꾸준히 강력하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자체에서 경제활성에 중요한 정부의 해제 요청이 많고 지자체에 좀 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린벨트 국방부에서도 풀고 또 서울시에서도 푸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거를 이제 계속 그린벨트를 유지하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린벨트의 등급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요.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농업 적성도, 임업 적성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질도 있고요. 취수원 상류, 건물 유물 등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고 취수원 상류 2km 이내면 8점, 하루 지역은 0점, 건물이 많은 지역 낮은 점수, 적은 지역은 건물이 적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하겠죠. 그래서 임업 적성도도 1급지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최상 지력의 상인지. 이게 조금 어렵겠죠? 2급지, 3급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급지. 4, 5급지의 토양 침식이 심하고 척박한 토지를 4, 5급지라고 하는데요. 자, 그린벨트 해제 가능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번역별 해제 가능 규모, 수도권, 서민, 보금자리 주택부지 포함, 그 다음에 지역은 기존 해제 예정지, 추가 최대 해제 가능 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26.4가 기존 해제 예정지, 그 다음 117.2가 추가 최대 해제 가능 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수치가 당연히 수도권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국토 이용 현황을 보면은요. 전국 도시적 용지, 대지, 공정용지, 농지, 임야, 기타 토지가 있는데요. 자, 도시적 용지 1984년 3784, 1990년 쭉쭉쭉쭉 들어가서 국토 이용 현황은 점점 더 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지 1791에서 2743, 이만큼 이용하는 형량이 수요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국토에서 이용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0년 그린벨트 해제 물량 배분안을 보시면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 여러분, 3기 신도시가 경기도권에 거의 다 이제 몰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해제 잔여 면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추가 해제 가능 면적, 2020년까지 해제 가능이 33만 126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인데 서남 동북부 개발 제한 해제 할당 면적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양주, 의정부, 남양주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올해 말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수도권 주요 개발 제한구역, 서남부 권역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권역 내 그린벨트 해제 물량 대구나 남북권, 서남부, 서북부, 동남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동북부의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다 핫한 곳이죠. 추가 해제 가능 총량, 향후 해제 가능 총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 그린벨트 해제 현황을 보시면요. 2008년 이렇게 23.1제곱킬로미터, 2009년, 2010년, 10년에 그린벨트 해제가 좀 많이 됐었네요. 그다음 2011년, 2012년. 자,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 기준을 보시면요. 서울을 둘러싸는 것이 이제 수도권인데, 구리, 남양주, 하남 지금 굉장히 핫하죠? 3기 신도시가 하남, 교사,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과천 이렇게 6군데인데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그린벨트입니다. 하남도 그린벨트 풀면서 지금 많이 핫한 집가 상승 1위, 인구 증가율 1위가 이제 하남이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서울교통 후 입지로 도시철도가 7개,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GTX-B, 조기착골 2022년, 경의선, 경춘선이 또 분당선과 연결이 또 확정이 됐죠. 구리, 고르고, 고양, 그 다음에 광명, 굉장히 핫하죠. 가천, 이미 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시흥. 자, 서울 20km 내 주요 시군의 개발 제한 구역 면적 기준. 거의 서울 주류를 박정희 때 많이 그린벨트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자, 오마이뉴스를 보시면요. 대기업 특혜주기 울산 KBS 보도 눈에 띈다. 동구, 미포 개발 제한 구역 해제두고 지역 일간지와 상반된 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KBS 울산 방송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큰 경제적 이득을 본산 땅 주인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1,500, 굉장히 저렴하죠. 변동이 되면 12만원 정도인 약 100배 뛴다며,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에도 5년간 100배가 뛴 곳이 있죠. 동탄 신도시 지정하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50일 필지된 등기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33만 제곱미터 가운데 60%가량이 20여만 제곱미터가 현재 중공업 땅이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그린벨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뉴스는 8만 3천여 제곱미터는 현대그룹이 설립한 학교 법인 현대학원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자, 그 다음 전두환 씨 딸 명의 안양 광양동 땅 250대 뜯었다. 관악산 자연 휴양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개발 예정지 전체 시세가 40억대다. 2012년 머니투데이 아티클입니다. 자, 1988년 5원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 안양 광양동 산 127대 2번지 일대 임야 26,876제곱미터가 28년 만에 이들 부부의 딸 전효선 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 소위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78년 2월 17일 이순자 씨 동생 이창석 씨가 매매 형식 취득했다가 2006년 11월 26일 효선 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근데 뭐냐면 이 딸 공실지가가 제곱미터당 59,700, 한 평은 3.3이잖아요. 3.3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19만 공시지가입니다. 하지만 보통 시세는 공시지가 이제 3배 정도인데요. 시세는 최근 광양 택지개발 등과 맞물려 3.3 제곱미터당 50만 원에 달해서 전체 땅값은 40억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978년 그 당시 1,6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무려 250배나 뛰었다. 임야 지분은 상승폭이 크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여도 입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의 대표적 사례, 금매매가 반값 매매 이렇게 되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과천에 있는 그린벨트 120평 매매한다. 현재 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고 비닐하우스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매매 가격은 평당 500만원입니다. 그린벨트에도 가격이 세네요. 그쵸? 자, 주변에서 몇백 평만 묶여있지만 내심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도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그린벨트 120평 매매한다. 현재 시설은 아래인가 그림과 같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묶여있지만 이제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진 않고요. 내신 곧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 가격 평당 500만원입니다. 전체를 다 소유하지 않아도 120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안에서 채소, 포도, 수박 등을 재배하여 올 여름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자, 규제 개혁, 민간회의 광역단체장이 그린벨트 직접 풀고 해제 기간을 1년이나 단축, 2015년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풀렸다, 규제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박정희 정권 이후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그린벨트가 풀려서 필요 입지적으로 유리한 곳은 풀면서 개발이 되어왔습니다. 자,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전면 개발 업체에서 선별해서 재정비하고요. 그린벨트 규제 정책을 전환해서 지역 특성을 가공, 판매 등 그린벨트 내 중개사업 동역하겠다. 그린벨트 규제 주요 내용은 폐지기간 2년에서 1년으로 국토부 심의 결정 과정을 폐지해서 간소화한 것입니다. 지자체 계획 승인만으로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 내 주민 마을사업 허용, 지역 특성물 가공, 판매, 교육시설 가능, 농어청 체험 휴양사업 허용. 자, 암사동 쪽에 그 선수 그쪽 가보도 그린벨트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추진. 축사 등 정비하고 사업주 30% 공공 기여할 경우 2017년까지 창고 건립을 활용한다. 자, 국토부 내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넘겼다. 그린벨트 내 2,000에서 3,000 가구 주택 건설 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권한을 지자체에게 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보전 가치가 낮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당연히 보전 가치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뭐 도로에 접해 있는 단절 토지라든지 아파트 등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한다. 또 지방에서는 골동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주택단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자,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라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 2013년 글인데요. 김지사, 과감한 규제만으로 경기 살려야 일자리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전 경기도지사죠.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성 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야 한다. 도시발전 저해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해제. 2013년 글인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래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한다 주장을 이렇게 내놓았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는 많은데 가용 토지가 없기 때문이죠. 가용 토지가 부족하니 토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서 억울하게 40년 넘게 생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린벨트 현장 보고서 토대로 소속 법률안 4건 대표 발의. 김 의원이 김태원 의원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점을 하자면. 자,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정부 2단계 규제 개혁을 돌입해서 그린벨트는 핵심 규제 대거 2015년 아티클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사를 보시면 이제 완화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라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뭐 풀었다, 풀렸다, 안 풀렸다 말을 번복을 많이 했는데요.
역세권이라든지 필요한 곳은 규제 하에서도 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린벨트가 다 푼다는 것이 아니라 보존 가치가 떨어지고 뭐 단절 토지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건 다 풀면서 개발을 해왔고요.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의 경제 미친의 파급력이 큰 규제를 대거 정비하는 것을 2단계 규제 개혁의 목표로 내세웠다. 네. 보시면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혁파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 대상은 박정희도 지정이 됐죠. 1970년 지정이 완화가 끝이었던 그린벨트 제도입니다. 왜냐면 정책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나가는 분위기죠. 자, 머니투데이 보시면요. 판교 개발 본격화, 도공땅 창조경제밸리 내년 착수, 국토부 도로공사 부지와 금토동 일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계획, 지구지정, 민간 공모, 실시가의 승인, 분양, 중고 이렇게 되는데 2015년자 그립니다. 판교는 지금 굉장히 핫한 곳이죠. 잠시 내에 땅값과 아파트값을 넘어간 것이 판교인데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 성남 소재의 옛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일대가 연내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러니까 일자리 기업단지죠. 지정이 된다. 지금 2020년 현재 지정이 됐죠. 내년 상반기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를 실시, 그의 하반기 사업에 추진할 계획이다. 자, 판교 창조경제, 판교도 거의 다 그린벨트였어요. 풀어서 지금 다 개발하고 했죠. 그래서 동탄도 마찬가지고. 추진 계획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당초 계획보다 빠른 12월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키로 해서 또 이거대로 이제 추진되어 왔습니다. 자, 해제된 그린벨트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한다. 2015년 기사인데요. 이미 해제되거나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20만 제곱 미만의 개발 제한 구역의 장기 임대주택, 중소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또 환지나 특수 목적, Specific Purpose Corporation인 것 같아요. 공공지구는 민간 매각을 허용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 해제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 해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 선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도로, 상하수도 등 공익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규제에서 수요가 많은 곳은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일지라도. 자, 이데일리 국토부 그린벨트의 환지 민간 참여 누르고 임대주택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 50% 미만의 환지가 포함된 혼용 방식, 환지 및 현금 보상도 확대가 된다. 현재는 그린벨트에 대한 환지라는 것은 토지로 보상받는 거죠. 일부 지목, 대, 공장, 철도, 학교, 수도용지, 잡종지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으며 환지 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도 없었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토지 보상비 부담을 줄이고 지주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환지가 포함된 혼용 방식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 그린벨트 내 건물 규제도 완화한다. 그래서 극단 골프 연수단 변경이 가능하다. 2014년자 아티클입니다. 자, 12월부터 개발 제한 그린벨트에는 국토부 정부는 1970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달라진 사회 경제적 여건,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1기, 2기, 3기 다 그린벨트예요. 그다음 하나원도 다 그린벨트였습니다. 다 풀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린벨트도 입지가 깡패다. 입지가 왕이다. 수요가 많고 입지가 많은 곳은 그린벨트도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건축물 12만 동 중 7만원 동 혜택. 그래서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죠. 즉 용도 변경은 우리 토지 투자자에게 꿈이죠.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인종이 된다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든지 용도 변경은 좀 이제 역세권 섹터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신도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숨가쁘게 또 막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입지가 깡패다. 그리고 그린벨트도 입지에 따라서 정권에 이어서 계속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고,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그린벨트를 풀면서 입지가 정말 역세권이다, 신도시 쪽이라면 풀려서 다 개발을 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린벨트라도 집가 상승은 주변 땅값을 따라간다. 또 그린벨트만 또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수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좋은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